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간단한 신경망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퍼셉트론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 어려운 작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퍼셉트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셉트론과 MLP의 차이는 옆에 보는 것처럼 그 XOR 문제와 같은 비선형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문제는 어떤 것인지, 또 MLP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셉트론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신 민스키와 페퍼드 두 분이죠. 이분들은 퍼셉트론의 여러 가지 수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부하셨는데, 이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컴퓨터가 여러 가지 연산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게이트들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AND 게이트들도 잘 만들 수 있고요. OR 게이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퍼셉트론의 일반식으로 다 잘 할 수 있는데, 이 XOR 게이트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XOR 게이트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야 까만 부분과 하얀 부분을 우리가 갈라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input x1과 x2의 그 공간에서 이 하얀 부분, 그러니까 1인 부분과 0인 부분을 갈라주는 것은 하나의 직선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퍼셉트론도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의 한계를 이렇게 특히 XOR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퍼셉트론은 그 후에 신경망 연구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XOR 서큐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층이 하나가 아니라 층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게이트를 두 개를 만들고 그 아웃풋을 합치면 우리가 XOR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간상에서 보면 직선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여기서는 사정형으로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원형으로 경계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TensorFlow Playground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ground.tensorflow.org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웹사이트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코딩은 전혀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신경망 구성을 위한 웹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가운데에 파란 점들이 있고 바깥에 주황색 점들이 있는 이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퍼셉트론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히든 레이어가 여기서 기본으로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가 없고 직접 아웃풋이 하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x1이라는 인풋과 x2라는 인풋이 있는 퍼셉트론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에러 펑션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전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각의
그 인풋들을 우리가 커서를 그 위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각각이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2개의 뉴런을 놓았는데요. 일단 3개 정도의 히든 레이어의 뉴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학습을 시켜 볼까요? 네. 이렇게 간단히 비선형 문제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선들은 웨이트의 값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들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대략 삼각형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내부에 있는 점들과 외부에 있는 점들을 잘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아주 어려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문제는 우리가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망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히든 레이어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히든 레이어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3개의 히든 레이어를 만들었고 각각에다가 우리가 히든 유니트들을 각각 5개씩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70%를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쓰겠고요. 노이즈를 조금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regularization term이라는 것도 조금 넣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층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이 바운더리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층에 가서 보면은 어떤 피처들을 이제 각각의 히든 노드들이 만들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상당히 비슷하게 구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에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이죠. 히든 레이어가 3개가 있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훌륭하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비선형 문제, 비선형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나 리그레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퍼셉트론 가지고는 안 되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경망들의 성능이나 혹은 학습 속도 이런 것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컨셉을 여러분들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